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오후 10시 1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분기봉 하락했어요. 네, 분기봉 하락했습니다. 예, 무소님 반갑습니다. 자, 분기봉은 하락. 지금 야간 선물이 소폭 하락이네요.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봉이 하락 시작했어요. 자, 월봉. 자, 월봉 보시면 여기 하단선이에요. 예.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려면 저가를 깨야 돼요. 저가. 아직 저가 못 깼어요. 저가가 330.33이고 지금은 336.33이에요. 그래서 6포 내려야 됩니다. 6포. 예. 6포가 내려야 돼요. 네. 6포를 내리면 하방, 6포를 못 내리면 이건 그냥 조정,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네, 잘 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예, 윤영선님 반갑습니다. 민키 아재님 반갑습니다. 자, 주봉은 투자 심리도가 내려요. 예?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고 있어요.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잊지 마세요.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보면 이게 제일 높아요. 예, 1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여기서 한번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게 331.57이에요. 예, 여기서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꾸라졌는데 지난주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가는 이게 2번이면 이게 3번이에요. 3번보다 낮아야 돼요. 2번은 3번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31.57보다 낮아야 된다고. 예? 331.57보다 낮아야 되는데 저가를 깼잖아요. 응? 저가를 깼으니까 얘는 타겟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타겟입니다. 331.57이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일봉이 저가를 지켜. 예? 그러면 매수. 예, 그러면 매수예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깨. 그러면 331.57을 간다고 보는 거죠. 예? 머릿속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저가를 지키면 오르는 거고 저가를 깨면 331.57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자, 수요일날 오늘 저가 지키면 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깼다. 그러면 사면 안 돼. 왜? 331.57로 가야 되니까. 예, 천일홍님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계속 최저가 모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저가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봉의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어서 예, 내리는 게 힘들었다. 근데 이번 주가 되면 하단선이 싹 다 붕괴되기 때문에 누르는 게 지난주처럼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지난주에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해드렸고, 이번 주의 문제는 뭐냐? 이격이에요, 이격. 이격이 여기 있잖아요. 예? 이격 볼벤 20 하단선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339를 아래로 벗어나는 순간 매도는 없어요. 본인이 매도를 하고 싶었어. 그러면 339점 땡땡 위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 아래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밑으로 내려가든 말든 매도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벗어났어. 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주봉의 저가를 깨면 331.57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매도 구조를 완전히 다 벗어났다고요.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고 주봉은 이격볼벤 20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매도 공략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매도는 못하고 매도자가 홀딩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가 홀딩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일봉이 저가를 깨면 홀딩하는 거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청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일봉이 저가를 지켰다가 그 다음에 저가를 또 깨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가를 깨는 봉은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저가를 깨는 봉은 기본적으로 매수 가치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그 전주 저가를 깼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 저가를 깼잖아요. 이렇게 저가를 깨는 봉 자체는 매수자에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매도자는 매도를 치고 싶긴 하지만 매도를 칠 만한 형태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뭐 저처럼 홀딩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신규 매도자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어차피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못 깨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난달 저가 못 깨면 지금 내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지난달 저가를 깨야 내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지난달 저가 못 깼다. 그러면 아래 꼬리만 잔뜩 생기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달 저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자, 일봉은 이거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라서 지난주 저가를 깬다고. 자, 일봉이 전봉 저가를 깨면 지난주 저가를 깬다. 이건 설명드렸잖아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그렇게 생겼다고. 예, 프로바이오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봉은 최저가 모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은 최저가 모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주봉이죠. 주봉의 종가는 331.57까지 가야 되니까 저가를 낮춰가면 331.57까지 가겠다는 소리고, 저가를 높이면, 그죠? 그러면 이제 월봉이 끌어올리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예, 잘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월봉의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주봉의 최저가 모드를 따라갈 건지는 눈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 알코올이 닿겠다는 얘기고, 예,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하겠다라는 건 주봉의 최저가 모드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고투더웨이님 반갑습니다.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일봉은 없어요. 일봉은 아래 다 열렸어. 예? 일봉은 아래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예, 내려가는 건 문제 없는데 올라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르나 내리나 별로 상관없는 거죠. 예.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될 건 주봉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봉이 331.57로 가는 거냐 아니면 반등하는 거냐, 예?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봉이 저가를 계속 낮춰. 그러면 331.57로 가겠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331.57 갈 때까지는 어쨌든 예, 기다려 보는 거고요. 만약에 저가를 지켜,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하방을 정리하시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똑같아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어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근데 저가가 깨지면, 오늘처럼 저가가 깨지면 매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가를 깨는 봉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자, 선물 올봉. 예, 하단선. 아래 있죠, 여기도. 근데, 이게, 자, 이거 계속 베이시스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베이시스 계속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베이시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선물과 현물의 괴리, 이게 베이시스예요. 예, 선물이 크면 콘덴고고, 예, 선물이 작으면 백워예요.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얼마냐? 0.92예요. 예, 0.9입니다. 잘 보세요. 선물의 지난달 저가는 332고, 현물의 지난달 저가는 330.33이에요. 예. 근데 현물은 지금 336.33이고, 선물은 337.25예요. 자, 빼보세요. 예. 5.25. 빼보세요. 6. 무슨 얘기예요? 선물이 더 작죠? 선물이 더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깨러 가려면 6포가 내려야 되는데 선물은 5.25포만 내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선물이 5.25포가 내리면 현물은 6포가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는 320.659, 여기는 317.78이에요. 이거는 분기봉 저가. 예? 분기봉 저가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 여기 빼보면, 여기서 여기 빼보세요. 자, 336.33에서 317.78을 빼보자고요. 이거 얼마 나오나? 예? 자, 336.33에서 317.78을 빼면 18.5예요. 18.5. 그럼 선물은요? 선물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337.25에서 320.65입니다. 자, 337.25에서 빼기 320.65 하면 16.6이에요. 그러면 2포 차이 나죠? 예? 2포 차이 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선물이 16.6포 내리면 현물은 18.55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이시스가 알려주는 정보예요. 예.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이대로 만약에 내리면 선물이 16.6포인트 내릴 동안 현물은 18.55포인트 내려야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면 선물이 18.55포인트가 내리겠죠. 왜? 어차피 코스피 200 지수도 저가를 깨야 되기 때문에 선물이 지난 분기 저가를 깬다고 해서 오를 수가 없어요. 현물이 깨질 때까지 같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시스의 관계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거리만 보는 거예요. 아, 얘가 거리가 지금 얼마큼 떨어져 있다. 이런 걸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요. 단순하게 베이시스가 0.9다 뭐 그런 의미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예, 독고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주봉. 네, 주봉도 오늘 잘 보세요. 여기 찍고 내리잖아. 그죠? 이격볼벤 20 하단선을 찍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자마자 싹 감아 올렸죠. 오늘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쭉 올랐다가 쭉 뺐죠.
예, 이게 이격을 해소하는 행위예요. 이걸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쭉 내렸어요. 예, 이제 이격 불매 20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기대할 건 없다. 근데 종가가 최저가 모드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 332.85. 예? 332.85까지 내려가야 만족하는 거죠. 그럼 332.85면 4.5포? 4.5포 정도 내려야 돼요. 4.5포.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이 저가를 깨면 예,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일봉은 열렸고요. 예, 일봉은 열려 있다. 아래 위로 다 열려 있어요. 아래만 열린 게 아니에요. 위도 열려 있지.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봤죠? 코스피가 조금 더 거리가 멀지 않나요? 조금 더 멀 거예요. 예, 분기봉도 덜 하락했을 거예요. 예, 이 분기봉도 아직 덜 하락했고 월봉은 더 멀어요. 월봉은 더 멀어.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이 무너지면 코스피 200이 무너지고 코스피가 무너지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아래로 간다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뭐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고버스 드디어 예, 상승 전환했습니다. 분기봉 상승 전환했어요. 와, 2,545원 위로 올랐었잖아요. 이제 2,545원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예,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무한대로. 2,545원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제 무한대 상승이 가능해진 거죠. 예. 근데 아직 2,545원이나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상승하려면 지난달 고가를 일단 넘어야 돼. 예?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아, 이게 좀 상승하려고 뭔가 해보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난달 고가를 못 넘으면 이게 지금 분기봉 상승을 떠나서 월봉조차도 아직 상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 얘기를 못 꺼낸다는 거지. 자,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저가를 지킨다고 했죠. 예? 그리고 고가를 높여요. 근데 이건 지금 저가가 깨졌어. 그러니까 저가는 어차피 상승봉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가를 넘어버려야 돼요. 그럼 고가를 넘으려면 2,900원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2,900원대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라도 넘어가야죠. 지금. 여길 넘어야 2,900원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달 고가를 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되는데 아직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거 아직 상승이 성공한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고가를 넘어야 돼. 그래야 부러져. 예? 이 상단선이 고가를 넘으면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예, 저처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발 예, 고가를 넘어다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찍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5원 안 찍었어. 5원. 예? 솔직히 5원 안 찍었어요. 자, 이격불변 20 상단선이 얼마냐면 2,532원인데 이걸 35원으로 볼 거냐 35원으로 볼 거냐. 근데 35원만 찍고 올라갔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 후행으로 보여드릴게요. 후행으로 보면 붙어. 예,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땡기면 붙는다고. 땡기면 붙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예? 위로 올라갈 때 거래량을 밑으로 깔아야 돼요. 자, 잘 보시면 얘가 이격불변 20 상단선이잖아요. 얘가 아래로 볼 때는 하락 추세야. 그죠? 근데 얘를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럼 이걸 양봉으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꺾인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양봉으로 서면 얘가 따라 올라가지,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된다고. 그럼 얘가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디예요? 볼펜이에요, 볼펜.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쪽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양복으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거쳐서 볼벤 20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타려면 거래량이 맨 밑으로 가야 돼요. 지금 거래량 맨 밑에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거래일 4거래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감소할 확률이 높고, 예,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단, 예, 이격 볼벤 20 상단선 위로 올라타는 애는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홀딩만 가능하지. 근데 제가 계속 홀딩 이야기를 하면 올라가는데도 왜 못 사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 방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건 저는 관여 안 하죠. 예. 본인이 좋아서 샀어. 그거 올랐어. 그럼 본인이 잘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이 잘하신 거라고요. 근데 저는 매수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저는 이제 올라가니까 저는 좋지만 뭐 못 산 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없잖아요. 보유자는 좋은데, 예? 그 신규 대기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올라가는데 매수도 못하게 하고, 구독 취소해야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구독 취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샀어. 근데 갑자기 빠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또 욕하고 난리 나죠. 근데 여기서 내리면 골치 아파요. 예? 여기서 올라가면 진짜 땡큐인데 여기서 내리면 골치 아프다고. 물린다고. 그러면 본전이 잘 안 와요. 여기서 빠지면 본전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본전이 잘 안 오는 가격에 대해서 제가 투자자에게 어이구 매수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시되 저는 권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고 가죠. 예? 저는 고포스를 들고 가면서 신규 거래자분에게는 매수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예. 왜냐? 저는 제가 책임지면 그만이잖아요. 예? 제 계좌는 제가 책임지면 그만인데 다른 분은 본인이 알고 거래했느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라고 권유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거래한 사람은 잘못돼도 어떻게 잘못됐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잘못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잘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전부 다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제 계좌에 대해서 제가 보유한 고포스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거래하시는 분은 그게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안 그려지는데 왜 그분한테 제가 매수를 막 권유하냐고요. 나중에 잘못되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핸들링이 안 돼요. 그러면 막 중간에 마음을 바꾼다니까? 나 이거 고포스 말고 나 이거 주식 사야겠다. 내가 저 인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있으면 되는데 자기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변수라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변수에 대해서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는 매수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이게 오른다 내린다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일봉은 땡큐입니다. 땡큐인데 좋은 거지. 매수할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잘 갔으면 좋겠다. 고가를 계속 깨면 아시죠? 고가를 계속 깨면 그 코스피 200 지수는 저가를 계속 깨는 거고 저가를 계속 깨면 330 1.57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타이거
타이거. 예, 여기도 상승.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기봉도 전고점을 넘어야 돼. 예? 분기봉도 전고점을 넘어야 되는데 분기봉이 전고점을 넘기 전에 월봉부터 전고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봉까지 넘었다고. 지금 일봉, 주봉까지는 상승세로 돌아선 거예요.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아직 월봉이랑 분기봉은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이 틀어야 돼. 월봉까지 틀어줘야 뭔가 좀 장기적으로 이거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예? 지금 주봉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주봉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의 전고점을 넘을 때까지는 긴장 좀 하셔라. 많이 가까워졌어요. 많이 왔어요 지금. 예, 이만큼 왔잖아요. 요것만 넘으면 돼요. 요것만. 그러니까 악재 조그만 거 하나만 더 뜨면 돼요. 자, 주봉은 벗어났죠. 이격을 벗어났다고요. 이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얘는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네.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잘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 빼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 뭐 보셔야 돼요? 월봉. 저가 깨졌네? 그죠? 네. 삼성전자 저가 깨졌잖아요. 저가 깨졌다고. 이거 중요해요? 시총 1위가 지금 지난달 저가 깼어요. 얘가 시총 1위에요. 그러니까 시총 1위는 내리고 있다고요. 자, 시총 2위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어라? 얘도 저가 깼네? 그죠? 시총 2위도 저가 깼어요. 시총 3위 하이닉스. 많이 왔죠? 근데 아직 안 깼어. 얘는 상승 추세거든. 예? 얘는 상승 추세라 아직도 하단선이 강하니까 아직 저가 못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한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는 지난달 저가 깼는데 하이닉스는 아직 강해요. 포스코 홀딩스. 자, 기억하세요? 과열이라 그랬잖아. 예? 과열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간다고. 여기요. 548,400원. 아직 안 찍었어요? 예, 이건 위로 올리면 후행으로 붙는데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공중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지금 공중이 떠 있는 거라고. 이건 매수 못 해요. 공중에 떠 있는 종목은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지난달에 이거 70만원 넘어갔을 때 공매도 1조 때렸어요. 예? 공매도만 1조 때렸다고요. 하루에 1조 때렸어요. 하루에. 예. 개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개인들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미친듯이 샀죠. 그 어떤 분이 그 댓글 단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거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으로 다 손절할 거라고. 이거 에코 프로꼴 날 거라면서 그렇게 막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코스피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죠? 네, 코스피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1조를 때렸는데 1조를 손절해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루에 공매도를 1조 때리는 멍청이가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예. 빠진 거 봐요. 70만원에서 50만원대로 빠졌어. 예. 근데 딱 보면 이거 빠질만하게 생겼어요. 뭐 볼펜이 공중에 떠 있는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유명한 종목 있잖아요.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엔비디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다 지난달 저가 깼습니다. 근데 국내 지수는 아직 안 깨졌어요. 그죠? 지수는 안 깨졌다고. 대형주가 깨지는데 그게 좀 이상해요. 뭘로 버티지? 버틸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배터리 잘 갈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배터리 가려면 손절시키고 가지 않을까요? 개인이 매수하는데 계속 간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어려워요. 네. 제 상식으로는 이게 아무리 매출이 좋고, 예, 그렇게 좋으면 외국인이 사지 왜 걔한테 줘요? 그렇지 않나요? 잘 보세요.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 개인이 얼마 팔았냐? 9조 8천억 팔았어요. 그 돈 다 포스코홀딩스 샀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판 돈 포스코홀딩스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기본적인 논리로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안 떨어져? 그럼 포스코는 개작살 나야 돼요. 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개인이 매도해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갈 종목이라면 포스코홀딩스는 작살나야 된다고요. 이거 손절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9조 8천억 산 거. 이거 내리면 손절하겠어요? 배터리 아저씨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더 사겠지? 그럼 도대체 이거 얼마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시총이 얼마예요? 이게 시총이 50조라고 해도 20%예요, 20%. 말이 되나? 자, 지금 개인이 쓸어 담는 종목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거 다 어디서 듣던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다 배터리야. 그죠? 이거 다 배터리라고요.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왜 팔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팔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섹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 가격에 매력이 있냐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잘못하면 외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좋아. 매출도 잘 나와. 그죠? 영업이익도 좋아. 그건 기업의 문제죠. 그거랑 별개로 바깥에서 빵 터지면 돈을 다 팔고 나가니까. 예? 외국에서 사건 하나 터지면 팔고 나갈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종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사건 터지면 보수적으로 딱 전환해야 되는데 그럼 보수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신흥국 주식 파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롱일지 몰라도 이거 뭐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총 상위주에서 과연 건질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 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우,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럼 삼성 SDI도 똑같은 꼴일 거고, 예. 그럼 벌써 5종목이잖아요. 그다음 포스코홀딩스까지 6개예요. 그러면 대형주 10개 중에 6개 작살나면 뭘로 가요? 남은 게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이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애매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뭐 저가를 지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형주 중에 탑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는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상태에서는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은 아닌가 하는 예, 그런 마음은 있어요. 예, 현대차도 저가 깨졌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고. 현대차 저가 깨졌어. 포스코 퓨처엠? 얘도 지금 과열일걸요? 얘도 지금 과열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 대형주 10위 안에 없다고요. 힘 있는 종목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할게요. 돈. 네. 내리려면 가장 필요한 건 개인이 매수해야 됩니다. 예? 지수가 내리려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개인이 현물 팔면 안 내려요. 근데 지금 개인이 배터리에 완전히 꽂혔잖아요. 예? 지금 개인들은 완전히 2차 전지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주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 포함해가지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거에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계속 매수로 잡히는 거죠. 예? 삼성전자 찔끔찔끔 거래하면서 2차 전지를 왕창 매수하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이 오늘도 4,277억 샀고 외국인도 1,202억 매도하고 기관이 3,328억을 매도했어요. 근데 선물도 매도해. 근데 이게 하루로 보면 일희일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루로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누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누적으로 보시면 누적으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물 보세요. 2조 8천억이에요 벌써. 예? 개인이 벌써 2조 8천억을 샀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개인이 현물을 많이 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절반이잖아요. 22거래일 중에 10거래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2조 8천억을 샀어. 그러면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고 싶다. 코스피 100 지수를 월봉 양봉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2조 8천억을 다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엔 월봉은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이 누적이 쌓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루 3천억 사고 5천억 사고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 예. 누적으로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누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면 결국엔 상방으로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물도 지금 누적으로 매도해요. 예, 4조 2천억 있습니다. 4조 2천억에 개인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이 선물 매수를 계속 유지하면 다음 달 두 번째 목요일에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못 가요 위로. 이거 싹 다 손절해 갑니다 위로. 그러니까 결국엔 개인이 선물 다 손절해야 돼요. 선물 다 손절해 위로 가는 거고 개인이 선물 손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해드릴 얘기가 있었는데 고버스. 자, 고버스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번 달이요. 이번 달에 개인이 고버스 얼마 팔았나? 3등입니다. 1,100억 팔았어요. 지금 개인 고버스 매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분석하면서도 고버스 매수하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잖아요. 매도하는 길만이 고버스 투자자가 살 길이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지난달 이후로는 얼마 샀을까? 지난달 이후로 하면 지금 고버스가 2,069억입니다. 그럼 6월달 이후로는 얼마일까? 6월달 이후로 따지면 4,033억.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지금 2달 반 동안 4천억 팔았어요. 그럼 5월달부터 따졌더니 어디 갔냐? 5월달부터 따졌더니 1,800억이에요. 그럼 5월달에는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4월달로 갔더니 2,600억이고
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그럼 올해 얼마야? 올해 얼마지? 딱 봤더니, 얼마 남았을까요? 코포스, 얼마 남았나? 오, 814억 남았어요. 814억.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포스가 814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 7개월 반 동안 800억밖에 없어요. 작년에 1조 매도했는데, 예, 1년 내내 1조 매도했는데 지금은 반년 넘었는데 800억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는 개인이 코포스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이 코포스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기관이 코포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의 자금 흐름만 보면 하방에 유리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 라고까지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로 간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금은 계속 아래쪽으로 계속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렇게 집행되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코포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가격적으로 매력이 없어. 예? 지금은 가격적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자금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막 강하게 막 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필요해요. 예. 돈은 다 준비됐고, 예.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미장을 봐야죠. 미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볼 거. 오늘 잠깐만요. 오늘 제일 먼저 볼 거는 나스닥 선물이에요. 나스닥 선물. 왜 나스닥 선물 왜 보여드리느냐? 저가 깨졌어. 보세요. 네, 저가 깨졌습니다. 보시죠? 네. 나스닥 선물은 저가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가 깨졌잖아요. 네, 저가 깨졌다고.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선물도 깰 거라는 거죠. 뭐 반드시 깬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깰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장중에 선물이 오픈하기 전에 위로 한번 쳐올렸잖아요. 여기 이격불변 20 하단선 찍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 100지수 볼게요. 나스닥 100지수. 아직 시작 안 했네. 그쵸?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이고야. 시작을 해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10시 44분. 그러면 다른 거 먼저 볼게요.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릴 거 뭐 있냐면 이거 EWY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EWY?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국내 지수를 ETF로 만든 걸 거예요. 국내 지수를 ETF로 만든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이격 볼벤이잖아요. 그죠? 얘가 볼벤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뚫을 거 아니면 여기 잘 안 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위는 매수가 아니라고. 이거 위는 딱 알려주잖아요. 이거 위는 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까지 올라다가 여기 맞고 다시 내려오고. 근데 저가 깨졌어. 그죠? 저가 깨졌어. 저가. 네.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네?
저가 깨졌잖아요, 여기. 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가가 깨졌다고. 이해되시죠? EWY는 월봉이 저가 깨졌다고요. 월봉 저가 깨졌어요. 당연히 코르도 깨졌겠지. 네. 코르도 깨졌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코르는 그 국내 지수 곱하기 3x 레버리지예요. 네. 근데 얘도 저가 깨졌고 EWY도 깨졌어요.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네? 아, 미장도 깨졌는데 잘하면 국장도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좋으면 이거 깰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심만 잘만 내려주면 국장은 지난달 저가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는 어쨌든 이제 샘플이 하나 생긴 거죠. 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국채 한번 보고 가죠. 국채 TMF. 자, TMF인데요. 이거를 좀 보려면 자, 이거 이제 TMF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큰 거부터 보자고요. 큰 거. 자, 연봉이에요. 연봉입니다. 네. 저가가 깨졌어요. 그쵸? 연봉의 저가가 깨졌다고. 그러니까 작년 저점이 깨졌다고요. 작년 저점이 깨졌어. 6개월은요. 6개월 봉도 전봉 저가를 깼어요. 자, 3개월 봉은요. 전봉 저가를 깼어. 월봉은요. 전봉 저가를 깼습니다. 네, 주봉은요. 전봉 저가를 깼죠. 그러면 뭘 보고 매수해요? 응? 뭘 보고 매수하냐고. 저가를 지키는 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가를 지키는 봉이 있어야 매수를 하죠. 근데 저가를 지키는 봉이 주봉 위로 없어. 네? 주봉 위로 없다고요. 그러면 일주일도 거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네? 지금은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매수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예. 그냥 하루 사이처럼 치고 빠져야 돼. 근데 그렇게 거래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서야 돼요. 예?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서야 돼. 월봉은 못 돌리더라도 일단 주봉은 양봉으로 돌려놔야지. 그래야 하단선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어. 예. 이 손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종목으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예.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9 넘었을 때도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8 넘었을 때도 사지 말라고 그러고, 9 넘었을 때도 사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은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최저점 깼어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는 건 확인하셔야 돼요. 예? 멈추는 건 확인하셔야 된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이건 한 번은 멈춰야 돼. 멈추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월봉이요. 예. 이거 어디까지 가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고요.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멈춰야 된다고. 얘 지금 계속 내려도 상관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큰 봉에서 뭔가 막을 거 아니에요. 큰 봉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인이 나오면 감아 올릴 거라고요. 그게 감아 올리면 주봉은 양봉으로 변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적어도 주봉 하나가 양봉으로 변해야 그 다음부터 뭐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월봉 양봉 하나까지 확인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네가 뭐라 하든 나는 살 거야. 그러면 주봉 양봉 나고 다음 봉에 한번 사고, 예? 그 다음에 월봉 양봉 나고 그 다음에 물 타시고, 예? 그 다음에 분기봉 양봉 나고 그 다음에 물 타고, 그런 식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TMF는 3X예요. 다 녹아. 예? 다 녹아버린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어차피 TMF가 오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 금리가 떨어져도 얘는 시간이 가면 녹아버린다고요. 그 녹는 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 샘플이 지금 채권 금리잖아요. 예. 거의 고점 왔어요. 거의 고점 왔다고 지금. 예. 잘 가잖아요. 얘가 음봉으로 한번 죽어 떨어지지. 지금 고가 넘으면서 잘 가는데요? 3개월 봉도 고가 넘었지. 6개월 봉도 고가 넘었지. 예. 12개월 봉 고가 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넘으면 끝이죠? 예? 이거 넘으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얘가 지금은 고점 안 넘었어. 근데 얘가 이거 고점 넘으면요. 넘으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4.8. 채권 4.8 가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상 고가 못 넘으면 예 채권을 그러니까 TMF를 사도 될 수도 있죠. 국채금리가 연봉의 고가를 못 넘어. 그러면 저는 동의. 예. TMF를 사 모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여길 넘으면 어떡할 건데요? 넘으면 문제예요. 안 넘으면 문제 안 돼. 근데 넘을 수도 있잖아요.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4.9 여기 가면 난리 나요. 난리 난다니까. 자, 6개월 봉 보세요. 좀 더 올라가면 여기 골드 나요. 응? 이거 골드 하면 난리 나는 거라고. 예, 이거 골드 났잖아요, 지금. 이거 지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얘가 다시 떨어지면 상관없지만 얘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골드 나면 어디까지 가는 건데. 예? 어디에요, 이거? 지금 9까지 열려 있는데요? 9? 영국 국채금리가 9까지 열려 있다고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 저는 국채금리는 두 가지로 봐요. 다른 데서 망해. 예? 다른 나라가 망해요.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금리 튀지 않나요? 나라가 망하면 국채금리 튈걸요? 반대로 안 망하고 침체만 와.
그러면 빠지겠죠.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얘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 침체 안 오잖아요, 지금. 지금 경기 침체 와요? 다 안 온다 그러던데? 그럼 안 오면 얘는 못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 가려면 어딘가 망해야죠. 어딘가 망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리스 망해가지고 국채금리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간당간당해 보여요. 회사채까지 정지먹고. 예. 그럼 얘가 갑자기 위로 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얘만 튀나? 얘도 튀지? 얘는 안 튀어요? 얘도 튈 것 같은데? 얘 튀면 얘는 어디까지 가요? 얘도 지금 6.2까지 열려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고가 못 넘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 그러면 TMF 사세요. 근데 이거 넘으면 골치 아파요. 예? 이거 고가 넘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 결정하셔야죠. 중요한 건 좋은 자리에서 사야 돼요. 조금만 나쁜 자리에서 사도 이게 시간이 가면 다 녹아. 그 녹는 거 버티면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이제 나스닥 100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월봉. 자, 여기 저가 안 깨면 매수예요. 저가 안 깨면 매수고, 저가 깨지면 나가리 되는 거죠. 저가 깨지면 나가리 된다. 자, 그럼 이 주봉 보세요. 주봉. 자, 보시면 얘 100% 올라야겠죠?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15,106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15,106 지금 얼마예요? 32. 그럼 80은 더 올라야지. 예? 80은 더 올라야 된다고요. 지난 종가가 얼마냐면 28이에요. 28인데 106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90호. 예? 90호는 올라야 된다고. 이거 내리고 싶으면 90호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위로 90호는 가야 돼. 떨어지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찍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근데 저가는 지금 14,973인데 14,97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는 깼다고요, 이미. 예? 그러니까 선물이랑 현물이랑 동기화했죠. 선물도 저가 깼고 현물도 저가를 깼는데 문제는 선물은 월봉의 저가도 깼고 현물은 월봉의 저가 안 깼어요. 그러니까 얘는 월봉의 저가를 깰 확률이 높은 거죠. 선물이 이미 깨져 있으니까. 근데 얘가 내려가려면 여기까지. 예? 15,106까지는 가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거 장대로 뺄게. 예?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붙어요. 예.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가서. 그러면 여기가 15,106이에요. 그러면 15,106에서 전봉이 얼마였죠? 928이죠? 14,928을 빼면 이거 8이고 그죠? 8이고 얘가 9니까 78%예요? (78인가요) 다시 빼봐야겠다. 15,106 마이너스 14,928은 아닌가? 잠깐만요. 제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볼게요. 아, 15,028이요.
15,028입니다. 15,028. 그러면 15,106에서 빼기 15,028은 78이요. 그럼 플러스 78까지는 가야 돼요. 떨어지려면. 예? 하락하려면 플러스 78 이상 찍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참고하세요. 예. 다른 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리려면 이격 해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장대 한복으로 처박을 거 아니면, 예. 갔다가 와야죠. 갔다가 온다. 끝. 됐습니다. 뭐, 일본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우예요. 다우는, 여기가 하단선이죠? 예. 35,130. 요 밑에가 매수고, 주봉은, 저 매도 위치 저 위에요. 여기야, 여기. 35,537. 그러면, 예. 매도자는 저 위. 매수자는 밑에. 중간은 없어요. 예. 끝. 그 다음에 볼거. 삭스. 월봉. 저가 깨졌네? 저가 깨졌어요. 이호. 예. 필반은 월봉 저가 깨졌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예. 이제 얼마나 내려가는지 봐야죠. 저가를 깼으니까. 이거 지금 오늘 깬 건가요? 아니네. 자, 이제 얘는 내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33,388. 예. 이격 골뱅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오. 저가 깼습니다. 저가 깨졌기 때문에 계속 하방이에요. 예. 근데 매도하려면은 3,631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매도할 거면. 근데 홀딩자는 그냥 일단 아래쪽 열려 있으니까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뭐죠? S&P. 예. S&P인데 이건 하단선 딱 걸려 있어요. 여기까지 왔네. 자, 만약에 4,445 거기서 지난달 저가까지는 매수 영역. 예? 깨지면 없다. 됐죠? 예. 월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은 예, 주봉은 없어요. 주봉은 아래쪽 통통 비어 있습니다. 예, 이거 내리면 여기까지 보여요. 4,369. 예. 결국에는 다 지난달 저가랑 싸우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를 깨면 상방이 아니고 지난달 저가를 지키면 상방인 거예요. 근데 필반은 이미 저가 깼으니까 일단은 예, 무너진 거고 아직 나스닥 100 지수는 잘 버티고 있으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스큐. 예. 자, 아직 고가 안 넘었잖아요. 예. 고가 넘어야 됩니다. 고가 넘어야 이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원래 고가를 넘어야 가요. 주봉. 예, 이거 공중에 떠 있잖아요. 여기 이격볼벤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18.94.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려면 18.94까지 왔다가 가는 게 베스트죠. 18.94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게 베스트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하시든가 파시든가. 예? 신규 매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일봉은 잘 맞고 있어요. 자, 삭스. 달. 예. 고가 넘었네요. 그죠? 고가 넘었어요. 고가 넘었어. 이제 버티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버티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주봉. 주봉도 아래 위 다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이런 건 매수 매도 둘 다 안 되는 거죠. 일봉은 어쨌든 잘 버티고 있어요. 자, TMF는 다 설명드렸고 달러요. 예. 3개월봉 다시 올라가고 있죠. 어우, 좋네요.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죠. 예? 고가 넘으면 원래 목표치는 여기에요. 예. 목표치는 여기입니다. 1445원. 고가 넘어야 돼요. 일단 전분기 고가를 넘어야 1400원대를 가든지 말든지 하죠. 월봉은 고가 넘었으니까 뭐 볼 거 없고요. 예. 잘 가고 있어요. 나머지 봉들은 잘 가고 있는데 분기봉이 고가를 넘어야 돼요. 분기봉이 고가를 넘어야 이제 1400원대를 도전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환율 떨어질 거라고, 예, 열심히 주장했는데, 그 다음부터 오르더라고요. 예, 그 다음날부터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그때 방송에 했을 때 1270원인가 8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300, 거의 40원대까지 왔으니까, 예. 근데 솔직히, 누가 환율을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렇게 환율 잘 알면 FX 거래하면 되지.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환율 잘하면 FX 거래를 하지. 이거 뭐하러 방송하겠어요? FX 하면 되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참고만 하는 거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그 정도만 보는 거죠. 항상 또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런 걸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을 하는 거지 맞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요. 항상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이러이러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쪽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결과랑 상관없이 확률이 높으니까 그 높은 확률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막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은 그냥 고개 돌려요. 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라고요. 남의 이야기는 필요한 것만 듣고 나머지는 흘려 들으시면 돼요. 제 이야기도 똑같아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필요한 것만 억셉트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버릴 건 다 버리셔도 됩니다. 자, 환율 다 봤죠? 오늘 보여드릴 것 중에 이제 특이사항이 발생한 거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항생이에요. 항생. 네. 항생은 이미 전분기에 저가 깼습니다. 전분기에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 어디예요? 목표가 여기야. 14,595. 여기가 목표예요. 근데 지금 얘가 저가를 안 깨. 그죠? 저가를 깨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저가를 안 깬다고요. 근데 얘가 깨지면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미 여기서 내려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게 깨면서 목표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를 안 깨. 왜냐? 여기를 깨면 여기를 가야 되거든. 그죠? 이 봉이 전봉 저가를 깨면 목표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예? 중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항생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응? 그러니까 항생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콩 H지수, 그 다음에 항생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골 때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오늘 골 때리는 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생한 골 때리는 일이 뭐냐? 상해도 깨졌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는
홍콩에 한해서, 예? 항생 홍콩에 한한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게 상해 지수로 번진 거죠.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홍콩의 문제에서 중국 본토의 문제로 커지는 거죠. 깨졌어요. 오늘 깼다고. 깨졌어요. 내려왔잖아. 3144 깨졌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제 터질 일이 남았어요. 예? 터질 일이 남았다고. 항생도 이미 사인 줬고 오늘 상해지수도 사인을 줬어요. 일단 난 내려갈 생각 있어 라는 걸 표시했어요. 그럼 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려가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2862까지 내려가야 되는 에너지가 쌓인 거라고요. 그럼 이제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뭔가 이제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뭔가 이제 났다고 해야 이제 움직이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신호는 떴다는 거예요. 예? 중국 증시까지도 이제 암시를 준 상태인 거죠. 항생에서 중국 본토로 어쨌든 이제 확대된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 상해 지수에 공기업이 많은 걸로 알아요. 예? 상해 지수에 중국 공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홍콩 쪽에는 민간 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는 민간의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까지의 문제는 그냥 민간 기업의 문제였는데 이게 상해 쪽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도 다 한 묶음으로 지금 묶여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오늘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금융권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헝다, 비구이안 이런 기업들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지금 금융으로 지금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분기봉을 봤을 때 잘하면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얘네 지금 저가 깼네? 와, 그럼 이건 이제 여기까지 일단 공간을 확보한 건데 근데 올해 말까지 다 일이에요. 올해 말까지 일입니다. 올해 말까지. 그럼 올해 안에만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만 터지면 되는데 이번 분기에 터지는 게 좋아요. 다음 분기에 터지면 내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터질 거면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터져야 돼요. 그래서 상해 쪽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해요. 상해 쪽은 이 저가 깨졌잖아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TMF 보시면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데 어떤 구조가 있냐면 여기를 못 가잖아요. 이격불변? 그럼 여길 가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만나야 돼. 얘가 이격불변이에요. 얘를 못 만나고 얘가 내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도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 근데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이대로 하락하면 다음 달에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다음 달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거 양봉으로 돌려세우지 못하면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이거 무너지면은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그 공간이 다 보이는 거예요. 2862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 공간이 이미 다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중국 증시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 언제 터질지 몰라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일목 보시면 대대요? 예? 여기 대더라고. 요거 대더 지키면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3087까지는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못 오르면, 얘가 대드나면 여길 가야 되는데 여길 가면 여길 가는 거죠. 예? 여길 가면 여길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중국 증시 계속 보셔야 돼요. 중국 증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건 터지면 우리는 논할 수도 있어요. 자, 볼 거 다 봤죠? 네, 보실 거 다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과하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과하다고, 시장 자체가 너무 과해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자, 지금 월봉은 저가 깨졌죠. 근데 이 분기봉 봐봐요. 아직 멀었어. 예? 분기봉 멀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이격을 해소하려면 377불까지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과연 얘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위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공중에 떠 있다고. 이렇게 과열된 주식이 있는데, 뭐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자, 이거 연봉으로 보세요. 미친 거지. 예? 미친 거잖아요. 이런 봉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봉이 하나야? 애플도 똑같아요. 애플도 똑같다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고 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상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가지고 정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리는 게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연봉으로 보면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가를 지키면 그 봉은 안 무너져. 근데 월봉의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월봉은 무너뜨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월봉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위에 봉은 무너뜨릴 필요도 없어. 왜? 하단선이 없어요. 분기, 반기, 연봉은 하단선이 없어요. 지금 위치에. 그러니까 월봉만 무너지면 아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전봉 저가 깨고 음봉으로 딱 끝나면 다음 달에 아래가 열린다고. 그럼 뭘로 막을 건데요? 하락을. 막을 수 없어요. 예? 막을 수가 없다고. 이번 달에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하락하는 걸 어쨌든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크게 안 떨어지게. 근데 얘가 저가를 깨고 이대로 딱 끝났다. 그럼 다음 달 되면 아래가 다 열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 지금은 좋죠. 지금은 힘 좋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봉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봉 바뀌면 이렇게 돼요. 자, 죽죠? 죽었잖아요. 죽는다고. 필반은? 필반도 죽을걸요? 죽잖아요. 가게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올라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괜찮아. 예? 지금도 이대로 내비두면 죽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는다고. 추세가 다 죽어버려요. 그럼 이걸 들어올린다고요?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는데? 누르면 쭉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달에 중요한 건 월봉의 전봉 저가를 깨고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죠. 예? 아래 꼬리를 달면 안 돼.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지 않고 계속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내리느냐? 언제까지 내리겠어요? 여기 내년 5월이요. 내년 5월까지 내린다. 예? 이거 지금 오른 거 다 빼겠죠?
오른 거 다 뺄 거라고. 왜냐? 9개월 동안 내려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9개월 동안 내리면 얼마나 내릴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방이 시작된다라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2분기까지 내린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리려면 하단선을 싹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3분기에 다 내려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3분기에 내려야 돼. 그래야 4분기에 하단선이 없어서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횡보해버리면 4분기에 못 내려. 하단선이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내리려면 8월달, 9월달 2달 안에 다 내려야 됩니다. 상당 부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옆으로 가도 돼. 옆으로 가도 돼요. 자, 3분기에 고가를 못 넘었다. 그러면 쏟아지는 거예요. 예? 4분기에 3분기 고가 못 넘으면 쏟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하지 않아요. 예, 죽느냐 사느냐지 뭐 어중간한 거 없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뭐 필반이니 뭐 예,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러면 자, 이 고가를 넘든가, 예? 이 고가를 다시 넘든가, 이거 못 넘으면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12,180.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넘어. 이게 1번.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12,180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2번. 상방을 보시겠다. 그럼 매수하셔야죠. 왜? 전고점 다시 넘을 거니까. 근데 전고점 다시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12,180 아래까지 내려간 뒤에 하방 정리해야 돼요. 돈으로 틀어막으면 되죠. 그렇게 할지 말지 지켜봐야죠. 네, 그럼 저는 모르는 영역이니까. 네, 돈으로 틀어막을지 아닐지는 저는 판단을 못해요. 전 돈이 없어요. 잼버리도 돈으로 틀어막았잖아요. 예? 잼버리도 돈으로 틀어막으니까 되긴 되던데요. 근데 BTS랑 블랙핑크는 그래도 안 되나봐요. 예? 해외 공연하는 애들 다 불러드려야지. 근데 그게 안 되나봐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지? 얘가 밑으로 내린다라는 거는 이 고점을 다시 넘지 않는다라는 걸 포함하는 거고, 얘가 이 고점을 다시 안 넘는다는 거는 12,180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요. 예, 그러니까 내리면 심하게 내릴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면 다시 찍고 다시 가야지. 그러니까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고점 다시 넘을 거다. 그러면 매수로 바꿔야죠. 네? 본인이 매도를 들고 계신데 매수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12,180 내려가기 전까지는 하방을 정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계속 흔들 거잖아요. 네? 중간에서 계속 흔들 거라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드는 기간 동안 내 포지션을 상방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하방으로 계속 갈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르면 상방 보고 내리면 하방 보고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본인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미국이 트리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미국이 트리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증시를 내리는 기본적인 소스를 제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다른 데서 터져야 돼. 그게 어딘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힌트 준 건 중국은 줬잖아요. 예. 국채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채가 먼저냐? 중국이 먼저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양쪽 다 힌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예. 국채는 계속 오르고, 예. 중국 증시는 부양했다가 다 까먹었죠? 예? 얼마 전에 부양책 내놨잖아요.
그거 오늘 다 도루묵 된 거예요. 저가 깼으니까. 예? 분기봉 저가 깼으니까 싹 다 도루묵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내놨는데 기업이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죽순 거죠. 지금 중국에 있는 거의 탑3 안에 2개 무너진 거잖아요. 홍다랑 컨트리 가든이랑 2개가 무너졌는데 누가 집 살까요? 집 안 살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삼성물산이랑 어디 무너진 거예요? 삼성물산이랑 대우건설은 별거 없고 GS건설? 그 2개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 누가 건설사를 믿어요? 저라도 안 믿겠다. 그죠? 중국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지금. 지금 삼성물산이랑 GS건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좋을 거라고 집 산다고 난리칠까요? 우리나라 실제로 그런 일 벌어지면은 집 살까요?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중국 상황에 대해서 너무 되게 좋게 평가해요. 부양책 내놓으면 된다고. 아, 현대건설인가요? 안 좋아진 거라는 거죠. 예? 중국이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루묵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안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예. 중국 차트는 거의 망한 차트예요. 근데 진짜 걔네 뭔 일 생겨봐요. 그럼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여튼 관심 있게 보세요. 오늘 분기봉 저가 깼습니다. 항생은 전분기에 깼고 상해는 이번 분기에 깼어요. 그러면 뭔가 데미지가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는 보는 거죠. 예. 홍다 문제도 지금 다 해결 못했어요. 근데 하나가 더 터진 거잖아 지금. 예? 비슷한 급으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 거 다 봤죠? 네. 보통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저가 투자 심리도로 보시면요, 예. 얘가 제일 높아요, 얘가. 예? 지금 봉 중에 제일 높은 애가 얘예요, 얘. 얘입니다. 저가. 얘예요. 예. 그러면 이 저가 위로는 매수 없어요. 이 저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 이 저가 위로는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밑에서 했어야 돼. 가장 높은 저가 위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기본적인 논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벗어난 거예요. 저가로 보면 매수 영역을 벗어났어요. 이건 매도 영역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가격 자체가 매도 영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매도를 치든가 아니면 홀딩을 하든가잖아요. 근데 매도를 이미 쳤어. 그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예?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오르든 내리든 매도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상방을 봐요? 어떻게 봐? 얼마 전에 상방 외치신 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얘기 없어요. 그분이 상방을 보겠다는데 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분은 그분의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제가 그분의 생각을 아니라고 주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근데 위치 자체는 매수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빠져.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매수자도 죽고 매도자도 죽고 다 죽는 거지. 예. 왜냐? 안 가. 생각한 것보다 안 가요. 지금 위로 잘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썸머랠리 얘기 많았죠. 예? 썸머랠리 한참 얘기했잖아요. 썸머랠리. 아, 2700 간다, 2800 간다. 어떤 분은 이제 3000 얘기도 하고. 예. 코스피 200 지수 월봉 이격볼배냐? 잠깐만요. 월봉. 월봉 보죠. 과거? 현재를 볼까요? 현재를 보고, 여기서 이격볼배만 봐야 되니까. 자, 코스피로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볼까요? 자, 이게 시작한 봉이 언제냐? 1980년 1월이에요. 1980년 1월. 코스피 200이요? 코스피 200으로 볼까요? 코스피 200으로 보면 처음 시작한 자리가 여기에요. 1990년 1월. 예? 1900 뭐 고맙죠 뭐. 개인이 매수만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매도하면 문제지. 매수해주면 뭐 얼마나 고마워요. 안 오르는데 지수가. 자, 보세요. 자,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이렇게 이 스위칭에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걸 만든다고요. 예? 요걸 만들어요. 여기야. 요게 만들어져야 위로 가요. 예? 요게 만들어져야 위로 간다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얘를 꺾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꺾어. 자, 그 다음에요. 한번 찍은 걸 다시 찍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이렇게 꺾었죠. 여기서 꺾었잖아요. 예? 여기서 꺾고 나서 계속 내려가는 거지 지금. 예? 계속 내려가. 여기 찍고 내렸죠. 보이세요? 여기. 그죠? 여기 맞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여기요.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거 하다 넘어가는 거지. 예.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올라가려면 양봉으로 버텨야 돼. 지금 나스닥 이격. 예. 이격 해소 안 됐어요? 예. 나스닥 100 지수는 이격이 해소 안 됐으니까 내리려면 올라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리려면 올라야 된다고. 자, 여기 양봉으로 꽂고 이렇게 해서 여기 돌렸잖아요. 돌리면 이제 위로 가는 거지. 네? 돌리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으로 꺾으면 또 밑으로 가고. 이게 꺾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꺾고 이게 중요해요.
꼬꼬이죠. 꼬꼬이 위로 가지. 여기 꼬꼬잖아. 찍고 두 번 쭉 꼬꾸면 이제 내려가는 거지. 예? 꼬꾸면 내려가는 거예요. 꼬꾸면 들면 올라가고 꼬꾸면 내려가고. 자, 올라가죠. 꺾고 내려가잖아요. 여기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꺾어서 올라갔어요. 네. 지금은 만났잖아요. 그죠?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일까? 이 자리일까? 그죠? 여기냐? 여기냐죠. 응? 이번 달 자리가 여기냐? 여기냐예요. 여기면 이거 양봉으로 돌리고 이렇게 꺾고 위로 가겠죠. 이렇게 꺾고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하단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위로 가는 흐름이면 이번 달 양봉 내고 다음 달부터 위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위로 가는 거면 이게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꺾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양봉 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얘가 음봉 내. 얘가 음봉으로 내나가.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25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50으로 쳐박을 건지 아니면 362로 올라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매수해야지. 예? 위로 올라갈 거면 매수해야죠. 매수 안 하고 어떻게 위로 가요? 근데 개인이 매수해. 그러면 위로 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위로 가려면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 개인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위로 가냐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제 입장에선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음봉 났다.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음봉 나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증시가 무너지면 에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너지면 아작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너질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내려? 아닐까요? 그냥 못 내린다고. 이거 누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한 달 내내 어떻게 누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소스가. 아직 안 떠. 예? 그냥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뜨기 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개인이 매수하니까. 그럼 개인이 매수하면 위로 크게는 못 갈 텐데 아래로 빠질 만한 힘도 크게 안 느껴지니까 답답한 거죠. 뭔가 터져야 돼요. 예. 그게 잼버리는 아니잖아요. 크게 터질 만한 소스로 잼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광고 마지막으로 하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고. 최근에 이베스트 증권, 예, 이베스트 증권에
트렌드 차트라는 게 오픈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스 트레이더로 트레이딩 뷰를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 같은 차트가 이베스트 증권에서 움직여요. 근데 여기다가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동평균선 넣으려고요. 이동평균선을 넣을 생각이에요. 왜냐? 써보시라고. 이게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배포하려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일단 이베스트 증권 계좌 있으셔야 됩니다. 계좌가 있으셔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가입 좀 하세요. 오픈하게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개발도 못했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나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좌만 좀 관심 있으시면 오픈 부탁드릴게요. 자, 내일이 광복절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장이 어떻게 끝나건 사실 뭐 미국 증시 거래하시는 분만 영향이 있지 국장은 내일 증시 끝나봐야 아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지수 나스닥 100 선물 지난달 저가 깼어요. 지난달 저가 깼기 때문에 어쩌면 나스닥 100 지수도 지난달 저가를 깰 만한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내리려면 어차피 윗꼬리를 그리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할 때도 78% 이상은 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요. 내리려면 올라야 돼요. 이격은 해소해야 되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